폐교된 강원관광대를 제가 직접 이제 찍어봤죠. 폐교 2일 전에 촬영을 하고 왔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찍어왔습니다. 그 현장의 모습들과 각종 이야기들도 함께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관광대가 여기 이제 강원도 태백시에 있거든요. 사실 태백은 거의 경상북도라 봐도 돼요. 왜냐면은 그 경상북도 봉화군이라는 바로 위에 봉화군을 바로 넘어가면은 바로 거기가 태백이에요. 거의 경상북도랑 인접을 하고 강원도라는 지역으로 봤었을 때는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이 태백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두면은 238km 정도? 거의 한 3시간 거리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도착을 해가지고 일단은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화장실에서도 살짝 찍었어요. 국내 유일한 세계적인 명문 관광특성화대학이라고 돼 있죠. 관광특성화대학으로 이제 시작을 원래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폐교 이틀 전인데도 휴지를 다 채워놨어요. 제가 이게 좀 비교가 됐던 게 막 한려대, 막 서남대 이런 데는 막 폐교까지도 좀 한창 남아있던 뭐 과거에 제가 폐교되기 몇 년 전 이런 데 갔었을 때도 막 화장실에 휴지도 없고 찌릉내 장난 아니고 막 똥내 장난 아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강원관광대는 휴지도 이렇게 다 구비가 잘 돼 있고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일단 실내는 여기 본관 개념인데를 좀 찍어봤는데 실내 깨끗하죠? 이게 폐교를 한다고 해서 학교 시설이 막 너무 안 좋고 막 그렇다고 해서 폐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강원관광대가 폐교를 한 이유는 그 신입생들이 안 들어오고 적자 금액이 2022년 기준으로 누적 적자액이 11억 9천만 원이었대요. 근데 2021년에는 6억 7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 1년 사이에 그 적자가 이제 5억이나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입생도 줄고 이 적자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폐교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본관에 딱 보면 이게 뭐라 돼 있죠? 보면은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쭉쭉 돼 있죠. 이거 보면 이 학교 무슨 학교지 싶죠.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계열 학교였고요. 그래서 내부는 참 깔끔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 외부 제가 슬슬 보여드리기 시작할 건데 이 학교는 여러분들 한창 진짜 피크로 잘 나갔을 때 한 해 모집 인원을 몇 명까지 모집을 했었냐면은 1280명까지 모집을 했어요. 한 해. 요 전문대 뭐 2, 3년 대강 잡아봐도 등록 인원이 거의 한 3,000명 가까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만큼 잘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가 이제 2월 27일 날 폐교를 했잖아요. 폐교를 했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총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은 327명이었어요. 그러면은 한참 잘 나갔을 때 생각해보면 어떻죠?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 채로 폐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27명 전원은 간호학과 출신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이 강원관광대학교는 이름은 강원관광대인데 이게 학교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면서 다른 학과들은 다 폐과시키고 딱 한 개 학과만 남겼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간호학과만 남겼어요. 자, 여러분들 강원도 이제 태백 아니랄까봐 강원도 아니랄까봐 이렇게 눈이 정말 많이 왔었어요. 학교가 여러분들 진짜 깨끗합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렇게 학교 깨끗한데 여기가 폐교된다고? 이렇게 학교가 아름다운데 폐교가 된다니까 느낌이 참 그랬어요. 이런 것만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이 전체적으로 시설들이 다 깔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뭔가 좀 갑작스럽게 폐교가 된 느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련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가 참 잘 돼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강원도 태백에 이런 멋진 산세도 한번 찍어봤고요. 이걸 보고 보시면 여러분들 좀 이 학교가 진짜 폐교가 됐구나라는 걸 좀 느낌이 오시겠죠. 보면은 이제 못 들어가게끔 어차피 이제 학교 운영도 사실상 안 하니까 자물쇠 다 쳐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댓글 중에 오세득 셰프님이 이 학교 출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조리 계열 학과를 여기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교육을 받으시고 졸업을 하셨습니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죠. 이 학교 자체가 경사가 좀 있는 편이다. 여기서 살짝 눈치 빠르신 분들은 학교 근처에 이렇게 좀 집들이 많네. 여러분들 폐교되는 대학이라 하면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해요? 도심과는 좀 떨어진 곳이 폐교가 많이 된다. 그런 사례도 사실 많잖아요. 이 학교는 아니에요. 이 학교는 이 태백시청이랑도 거의 차 타고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고요. 거의 시가지예요. 여기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이 학교가 먼저 95년도에 생기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런 주거단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학교가 성행을 하면서 여기가 발달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요게 여러분 핵심이다. 요게 보면은 어떻죠? 보면 여기에 카지노 실습실이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원 관광대, 관광에 특성화된 학과라고요. 97년도에 이 카지노 관광학과라는 학과를 개설하게 된 거예요. 강원 관광대가 위치한 곳이 이제 태백시잖아요. 이 태백시 조금 위에 차 타고 30분 거리에 뭐가 있냐면요.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이 강원랜드가 있어요. 강원랜드라면 여러분들 뭐 생각나죠? 무조건 이제 카지노 생각나잖아. 이 강원랜드가 사실 여러분들 엄연히 따지면은 이 카지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원랜드라는 그 하나의 큰 그룹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사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지노가 있는 거고, 여기 하이원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하이원 리조트, 그 다음에 스키장 있죠. 그런 것들 사업도 다 같이 하는 게 하나의 이제 강원랜드라는 그 회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생겼냐? 이 태백시도 그렇고 정선군도 그렇고요. 원래 이 석탄 산업을 아주 성행했던 그 지역들이었어요. 태백 쪽이 특히나 이 석탄 산업이 엄청나게 활발했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석탄 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이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언제 시행이 됐냐면은 1989년에 시작이 됐어요. 사실상 이 태백시와 이 정선군은 산업의 중추 1티어가 뭐였냐면 이 석탄 이 산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설립한 게 강원랜드예요. 왜 설립을 했겠어요? 이 강원랜드가 여러분들 독특한 게 뭐죠? 국내 한국 사람들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카지노가 강원랜드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로 통틀어도 강원랜드밖에 못 가잖아요. 전국의 사람들이 정선 쪽에 가가지고 돈을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어떻게 하겠다? 정선군도 비롯해서 그 지역에 무너진 그 경제를 회복하는 데 쓰는 그걸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강원랜드예요. 특히 카지노. 강원도 하면 여러분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예요? 관광이잖아, 관광. 그래서 이 강원 관광대가 머리를 쓴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막 강원랜드도 이제 슬슬 성행하고 우리 강원도는 관광 쪽으로 특화돼 있으니까 우리 학교도 이제 관광 쪽으로 특화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교명도 강원 관광대로 바꾸고 그래서 다 만든 거예요. 한창 잘 나갔었죠. 그래서 강원랜드랑 협약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취업 연계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노리고 오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이 건물 자체가 어떻죠? 이름 자체가 관광관이잖아요. 관광관. 관광 쪽으로 특성화 해가지고 완전 해놓은 그런 건물이었다는 거죠. 강원관광대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학 교회라고 있죠. 개신교 계열의 미션 스쿨이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교회에서도 도박은 하지 말라 했거든. 카지노과를. 그냥 뭐 적당히 하는 거지 뭐. 어차피 뭐 딜러 양성이잖아요. 카지노 계열로 가면은 뭐 딜러들이 도박을 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제가 왜 찍었냐면은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입니다만 이렇게 돼 있는 게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기간입니다만 폐교가 됐습니다만 이런 느낌이니까. 이 학교도 사실 대학 평가가 좋지 못했어요. 2018년에 C등급인 역량강화대학에 한번 선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이 재정지원제한대학 이유형이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거든요. 물론 그 밑에 한계대학이라고 있는데 한계대학은 진짜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진짜 쓰레기 대학. 그까지는 아닌데 사실상 거의 최하위인 제2유형을 받았었어요. 22년도에도 그 재평가했는데 똑같이 2유형 받았어요. 2유형 받으면은 학생들한테 가는 불이익이 뭐냐면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뭐 신입생이던 편입생이던 일체 100% 지원받지 못해요. 무조건 다 지원받지 못합니다. 학교가 그런 악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또 학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안 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2022년 이때가 뭐가 터졌던 때예요? 코로나가 터졌잖아.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 하면은 뭐 물론 많은 사업들이 피해를 봤지만은 관광업 엄청나게 피해 많이 받았다라는 거는 뭐 얘기 많이 안 해봤자 다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강원도 쪽에 그 당시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관광 산업이 완전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죠? 그런 관련된 취업, TO가 현저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강원랜드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휴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휴업을. 그럼 뭐 산학 연계도 잘 안 되겠고,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야, 지금 관광업 완전 박살인데 내가 저 학교를 갈 이유가 있을까? 플러스 어떻죠? 야, 지금 뭐 이 학교 보니까 재정지원 제한된 유형이네. 내가 어차피 들어가봤자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한 푼도 못 받네. 그러니까 더더욱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강원관광대가 조치를 취한 게 어떤 거죠? 관광 쪽의 그런 학과들은 다 없애고, 모든 학과 다 없애고 유일하게 남겨놓은 게 간호학과였던 거예요. 왜냐? 간호학과는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요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수요가 어떻죠? 더 심했죠. 더 강했죠. 왜냐면은 그때 막 간호인력 부족해서 난리였잖아요. 간호학과라는 거는 사실 어느 지역에 학교가 있어도 어느 정도 수요는 있으니까 그거를 알고 원래 있었던 간호학과는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만 버텼던 거예요. 강원관광대가. 근데 신기하게 이 강원관광대라는 이름을 안 바꿔놨었죠. 그리고 이 학교가 여러분들 무너진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또 꼽아보자면은, 지금 수도권 쪽에 보면은요, 관광계열 학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수도권에 2000년대 초반부터 관광 관련된 학과들이 막 우후죽순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관광 관련된 학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강원 관광대도 어떻죠? 경쟁에 슬슬 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재학생들이 대부분이 여러분들 어느 지역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70%가요 외지 사람들이었어요. 정작 강원도 이쪽 지역 사람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왔었을 것 같아요. 그 70%가. 근데 이제 수도권 지역에 관광 관련된 학과들이 많으니까 굳이 이까지 올 필요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메리트가 있었던 건 뭐다? 그래도 이 사람, 그 수도권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왜 왔을까요? 이 강원랜드, 그리고 강원도라는 그 지역이 관광 쪽에 특화가 돼 있으니까 지역과 연계된 것들이 실제로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 이 학교를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그리고 이 길이 여러분들, 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원관광대가요, 캠퍼스가 예뻤어요. 눈이 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느꼈던 이미지는 일단 깔끔해요. 학교가 예뻐요.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이 학교가 유지를 했던 학과가 이 간호학과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간호학과 그 신입생 모집을 하면서 2022년일 거예요. 그 신입생들 들어왔을 때 그 정원이 98명이었는데 94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4명도 미달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여러분들 이제 강원관광대 정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초입부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기를 보면서 참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은, 이 봐봐. 예. 이게 학생분이 아마 만들어 놨겠죠? 이 눈사람을 보고 내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저 위에 대학교 설명이 참이라고 하셨는데, 예, 잘 보셨습니다. 보면은, 자, 4차 산업에 따른 글로벌 간호인재 육성대학교라고 돼 있죠. 애초에 다 이제 갈아엎은 거죠. 학교 이름은 강원 관광대지만은 간호 쪽으로 특성화하겠다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거죠. 너무 이거 이렇게 같이 보니까 내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 현판을 보면은 교직원들, 구성원들이 정말 살기 위해서 아득바득 버텼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봐도 학생분들도 여기서 추억을 많이 쌓아갔을 텐데 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봐봐, 여러분들 이 학교 얼마나 예뻐요. 이 봐봐요. 에? 이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폐교라는 그 개념만 붙이기에는 학교가 아직 너무 멀쩡해요. 사실 강원관광대가 뭐 코로나로 인한 관광산업 쇠퇴, 대학 평가의 최하위 점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교가 망하게 된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 학령 인구 감소도 무시 못 하거든요. 2023년 4분기에 합계 출산율이 0.6을 찍었대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여기서 제가 그 KBS 기자님 만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KBS 기자님도 저한테 인터뷰 따면서 물었던 게 뭐냐면은, 지방 소멸, 그다음에 이런 지방 대학들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던데, 저는 사실 너무 안타깝죠. 올해 나이가 제가 이제 31인데, 저는 이제 이 31년 동안 대구에서 나고 자랐고, 특히 저는 이제 지방 대학들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지금 지방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제 채널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제가 옛날부터 방송할 때 얘기를 했어요. 지역 균형 발전 무조건 해야 되고 지금 수도권 과밀집 이거 억제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인제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인제. 그나마 좀 좋게 봐야 된다고 해야 되나? 좋게 봐야 된다 생각하는 게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 심각하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다면은 요새는 좀 진짜 전국적으로 야 진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 3년 전에 콘텐츠 요거 할 때도 좀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냥 지방 사람들은 심각성을 느끼는데 뭐 수도권 사람들은 심각성을 아직 못 느껴요. 이게 제가 뭐 지역을 나누고 이러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꼈던 게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수도권 사람들도 이 심각성을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요 근래에 KBS 출연을 한 2번 정도 했었거든요. 그 촬영했었을 때 다 어디서 온 거죠? KBS 여의도 서울에 있는 KBS에서 온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SBS 모닝와이드에서도 한번 제가 나갔었거든요. SBS 서울 거기서 취재를 왔었다고요. 제 경험으로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진짜 서울 쪽에서도 위기를 느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 드늘더라고요. 딱 제가 경험했던 거를 딱 생각을 하니까 제발 좀 어떻게든 이게 좀 진전이 있어야 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애를 적게 낳을 수는 있어요. 적게 낳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인구 분포도가 고루고루 안 돼 있다라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아니 수도권 지역에 50% 넘는 인구가 사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본만 하더라도 수도권, 그 도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사는 인구를 봐도요 30%가 안 돼요. 프랑스, 영국 그 2개 나라가 수도권 밀집이 좀 심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프랑스도 수도권 지역에 사는 인구가 18%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2%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나라 어디 나라를 봐도 50%가 넘는 이 나라는 없을 거예요. 이 인프라는 낳는다고요. 그럼 이제 수도권 쪽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사람 다 몰리고 그 산업도 다 몰리는 거야. 그게 지금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지금의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점이 이제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사실 예전부터 터지기 시작했지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냥 전체적으로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수도권 과밀 현상이랑 이 저출산 이런 면에서는 저는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급진적인 게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해져 있는 거를 보면은 이 강원관광대에 지금 폐교된 현실과 살짝 그런 매칭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거에 더해서 제가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과거에 강원관광대는 학과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학과 몇 개 있는지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관광품질 경영과, 레저 스포츠과, 생활체육지도과, 관광정보과, 관광정보서비스과, 보건의료 행정과, 간호과 이렇게 있죠. 관광과는 어떻죠 보면은 너무 해자가 보이지도 않는다 씨. 자, 카지노과, 관광 코디네이터과, 호텔 관광과, 뭐 리조트과, 사회복지과, 호텔 외식 조리과, 호텔 제과 제빵과, 이 산악과는 어떻죠? 이 골프 산업과, 실용음악과, 여기 실용음악과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실용음악과 관광 쪽에 학과가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근데 다 사라졌다고요. 다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남았던 게 간호학과였다. 그러니까 학교가 얼마나 여러분들 살기 위해 아득바득했을까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학과가 많았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가 정문인데요. 강원관광대학교 폐지에 대한 태백시 의회 태백시민단체 공청회라고 돼 있죠. 근데 정작 이때 당시에 공청회를 했었을 때는요 태백시와 태백시 의회 관계자들은 안 왔어요. 태백시민단체만 왔어요. 거기에 플러스 어떻다? 언론사들. 왜 태백시와 태백시 의회는 안 왔냐면은 강원관광대가 폐교하는 거를 용납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을 하면서 공청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폐교하는 데에 불만을 품은 거죠. 태백시와 태백시 의회는. 이 태백시에서 이 강원관광대 지원을 많이 좀 해줬어요. 그 지원금은 막 10억 단위로도 막 강원관광대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태백시는 지원해 준 게 좀 있었어요. 강원관광대. 왜냐면은 강원관광대는요 태백시에 있는 유일한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태백시 개념에서는 폐교를 반대를 했고 반발의 차원에서 공청회도 안 갔고 이랬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대학로를 조금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정문 바로 나오자마자예요. 보면 어떻죠? 주택단지가 상당히 크죠? 작진 않은 규모입니다. 여기가 정문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앞에서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택단지와 이 상권들이. 술집이나 고깃집 이런 곳들도 꽤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학교가 폐교가 돼서 물론 요 상권이 피해는 입겠죠. 피해는 있겠지만 이 상권이 완전 초전박살나진 않을 것 같아요. 대학로 상권이라고만 보긴 어려워요. 이 주택단지의 수요를 포섭하기 위한 상권 개념도 사실 엄청 커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주택단지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권들이 다 형성돼 있었어요. 보면은 뭐 어떠죠? 여기는 피자집이거든요. 피자집, 커피, 이건 뭐 커트, 자담치킨. 어린이 실내 놀이터 이게 왜 있겠어요? 어린이들이 많겠죠. 왜냐? 주택단지가 크니까. 줌바 이런 건 여러분들 강원관광대 학생들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보긴 어렵겠죠. 학생분들이 골프전 파크 안 간다고요. 술집, 저렴한 고깃집, 분식집 이런 데들은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상권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또 공실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건물이 그렇게 작진 않아 보이죠. 보면 이게 다 공실 같더라고요. 지금 뭐 한 곳 빼고는. 근데 여기도 지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보면은 아, 여기 상권이 좀 타격이 있긴 있겠구나. 여기도 이제 송보 원룸이라고 또 원룸이 있더라고. 생각보다 원룸이 많았습니다. 여기 이제 원룸 하나 있고 여기 이제 용현 오피스텔이라고 오피스텔 하나 더 있어요. 아, 승보 원룸이 최고로 대학생 많이 살았어요. 이거 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 강원관광대에서 30분 거리에 강원랜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 타고 5에서 10분 거리에는 부영그룹에서 운영하는 오토리조트도 있어요. 스키장도 있고 골프도 하고 관광업 하는 데잖아요. 이 강원관광대는 일단 오토리조트도 있으니까, 그리고 더 크게는 뭐죠? 강원랜드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와 연계를 해가지고 학교를 운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고 하고요. 자, 강원랜드 셔틀버스가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강원관광대예요. 실제로 여기 강원관광대 인근에 왕래를 하더라고요.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죠. 이 강원관광대 자체가 강원도가 관광 쪽으로 유명하니까 그거를 노린 거고, 특히 뭐다? 기업 연계 개념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이 강원랜드와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이점을 어필을 했던 것도 사실인 거고, 이 사진 하나로도 여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동안 근래에 폐교된 대학들은 대부분이 비리 때문에 폐교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 강원관광대가 폐교된 절대적인 이유를 보면은 신입생이 모집이 안 돼서 폐교가 된 게 절대적인 이유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학령 인구가 어떤 대학을 가겠다라고 선택을 하면은 그 선택받지 않은 대학들은 이제 미달이 나는 시대에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죠? 과거에는 약간 주객 전도라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 학교는 사실 가만히 있어도 왔나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 어떻죠? 오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선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들은 미달로 인해서 이제 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이 폐교된 강원관광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사회로 인해서 학령 인구 감소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의 폐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비관적으로 봤을 때는 강원관광대도 지방에 있었잖아요. 이 강원도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석탄 산업이 활발하고 지역이 활성화돼 있었을 때는 인구가 12만 명이었어요. 그 정도면 여러분들 적은 규모가 아니죠. 근데 지금 태백시가 어떠냐면은 인구가 3만 8천 명대예요. 근데 아마 올해 지표는 아마 3만 7천 명까지로 내려갈 것 같아요. 10년 전에만 딱 데이터를 봤었을 때도 2013년, 14년 그때쯤만 해도 태백시 인구가 5만 명에서 4만 8천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이 10년 사이에 1만 명이 줄었어요. 근데 앞으로 태백시 인구가 더 늘 것이냐? 글쎄요, 그것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출산율도 줄고 이러는데. 그럼 어떻다? 기왕이면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발달된 곳으로 가겠죠. 발달된 곳이 어디죠? 군보다는 시고, 시보다는 뭐 광역시고, 광역시보다는 어떻죠? 수도권이고. 비수도권이 먼저 대학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을 거고, 결국에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거는 수도권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살아남는다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면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까지 버티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게 아닌 거죠. 이게 벚꽃 지는 순으로 진다 하잖아.
벚꽃이 어디서부터 펴요? 지방부터 밑에서부터 피고 밑에서부터 지잖아요. 근데 벚꽃은 어떻죠? 결국에는 다 져요. 전국적으로. 결국에는 지는 거 똑같다고. 결국에 진다고요. 벚꽃은. 진짜 이 지역 균형 발전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만약에 뭐 태백시가 이렇게 산업이 성행하고 뭐 인구도 많고 이랬어 봐요. 그러면은 강원관광대가 이렇게 신입생 유치가 어려워가지고 폐교가 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신입생이 없어가지고 폐교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한 곳이 강원관광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앞으로 대학들은 발달되지 않은 곳,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고 그런 대학들이라면은 더욱더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발달이 돼 있는 대학들도 어떻죠? 출산율이 낮아지고 학령 인구가 줄기 때문에 발달돼 있는 지역들도 그 지역 나름대로 치열한 경쟁이 들어가는 시대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